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요즘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서 가져온 숨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첫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 묶음을 보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대한민국을 관통했던 20가지 핵심 뉴스를 딱 뽑아주셨는데, 와, 이 목록을 보니까 정말 한 해의 흐름이 정확하게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자료를 다시 훑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넘나드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5년이라는 시간의 지층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큰 사건들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고요. 그 사건들 사이에 어떤, 뭐랄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연결고리요? 네. 거칠게 요약하자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일상의 불안감, 또 이 모든 걸 압도하는 K컬처의 폭발적인 명성. 와, 이 세 가지의 기묘한 동거가 2025년의 자화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묘한 동거라. 오,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가장 먼저 보내주신 자료 목록 맨 위를 차지했던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정치적 대격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죠. 이 부분은 특히 여러 외신 기사까지 챙겨주셔서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죠. 그 중심에는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계엄령 시도 연루 의혹이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2025년은 사실상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이 한 해를 거의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내란 및 반란 혐의라는 와, 현대사에서 진짜 좀처럼 보기 힘든 단어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AP통신이나 로이터 기사를 함께 첨부해 주신 걸 보니까 이 사안이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게 단순히 전직 대통령 한 명의 법적 책임 문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데 있거든요. 아, 시스템의 문제? 보내주신 자료 중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계엄령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경찰청장의 직무를 박탈한 판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국가기관 최고위층에게 헌법 수호의 책임을 명확히 물은 거니까요. 사법부가 행정 권력의 정당성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아, 그 판결이 시스템의 책임을 물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 대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걸로 정말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봤을지 아니면 그래봤자 정치 싸움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시각이 여전했을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양쪽 다였다고 봐야겠죠. 아, 둘 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했다, 이런 긍정적 평가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불신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불신이 증폭된 또 다른 사건이 바로 함께 보내주신 통일교 리더 뇌물재판 자료입니다. 네, 그 자료도 봤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유착 의혹은 늘 있었지만 그 실체가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 드러나면서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권력기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키운 거죠. 결국 신뢰의 위기라는 키워드로 다 연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담론 속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이슈입니다. 아, 그 이슈요? 외신에서 이걸 생존의 문제, matter of survivor이라고 표현했다는 기사에 밑줄까지 쳐서 보내주셨던데 아니 어떻게 하나의 정책 제안이 이런 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까요? 그 부분이 2025년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사실 탈모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존감과 사회생활이 걸린 말 그대로 사회적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정치권의 거대 담론에 지친 대중에 대해 내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겠다. 이 제안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던 거죠. 아, 물론 한정된 건보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이걸로 격렬한 논쟁을 낳았고요. 이는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써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듣고 보니 전직 대통령의 거취나 종교단체의 비리 같은 문제보다 당장 내 머리카락 하나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중의 심리가 반영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사람들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를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후반부에 언급된 교육, 노동,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세대 갈등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각 세대가 자신의 생존을 걸고 정책적 해법을 요구하면서 첨예하게 부딪혔던 거죠. 정확합니다. 이 모든 정치적 사회적 논쟁의 기저에는 과연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정치 영역을 넘어 우리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일상의 위협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정치적 혼란이 심리적 불안감을 줬다면 2025년 여름은 정말 물리적인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랬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7,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전국적인 홍수 피해 상황이 담겨 있는데 와, 사진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냥 느껴집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여름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이 됐죠. 맞아요. 그런데 이 홍수 사태가 더 큰 충격을 준 이유는 이게 반복되는 재난인데도 우리의 대비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아, 또 시스템 문제군요. 네, 자연재해를 막을 순 없어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시스템의 역량인데 그 부분에서 또다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하늘에서만 온 게 아니었죠.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자료를 읽으면서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 사건. 훈련 중인 전투기가 민간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게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 사건은 인재에 대한 경각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한 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됐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당연히 군사훈련의 안전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역시 국가 안보라는 시스템이 과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는 소식도 챙겨주셨어요. 네, 그 문제도 심각했죠. 예전에는 해킹하면 개인정보 유출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산을 그냥 동시에 위협하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졌죠. 아, 그래서 더 해킹으로 탈취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건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런 외부적 위협에 더해서 우리 내부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요. 정말 2025년 내내 물가 얘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보내주신 경제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고환율, 고물가라는 이중고가 금융시장 전체를 어떻게 짓눌렀는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냐 내려야 하냐를 두고 거의 전쟁 같은 논쟁이 벌어졌고요.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로 전가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대출이자는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뜻입니다.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갱신 체결 소식을 긍정적인 뉴스로 꼽아주신 점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잠시나마 숨통이 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 단단히 했다는 건 작지만 확실한 성과잖아요. 그럼요. 불안한 파도 속에서 튼튼한 밧줄 하나를 더 확보한 느낌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장벽을 낮추고 디지털 무역이나 공급망 같은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포석을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당장 국민들의 팍팍한 삶을 바꾸지는 못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안한 현실과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세계를 열광시킨 분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K-콘텐츠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이런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한국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분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상당 부분이 K-콘텐츠의 눈부신 성과에 할애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지드래곤의 유버맨시 월드 투어 관련 자료를 여러 개 챙겨주신 걸 보면 이 소식이 특히 인상 깊으셨나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82만 명 이상의 관객 동원. 와, 82만 명이요? 이건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의 성공적인 투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국 솔로 아티스트가 세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이자 K-팝이라는 장르가 이제 특정 팬덤을 넘어서 글로벌 주류 문화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죠. 아, 한 명의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경제적 파급력이 웬만한 중견 기업을 뛰어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쪽에서는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명의 아티스트가 전 세계 도시를 돌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2025년 한국 사회의 그 기묘한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말 시상식 결과들을 정리해 주신 자료를 봐도 K-팝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는 지드래곤 같은 거물급 아티스트가 건재함을 과시했고 또 한국 대중음악상이나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 같은 곳에서는 에스파, 스트레이키즈, 아이린 같은 차세대 주자들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신구 조화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동반 성장하면서 K-팝 생태계 전체가 아주 건강하고 다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그룹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K-팝뿐만이 아니었죠. 청룡 영화상에서 노아들 초이스라는 영화가 주요상을 휩쓸었다는 소식과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소식도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특정 장르를 넘어 메이드 인 코리아 컨텐츠 자체가 하나의 보증수표가 된 느낌입니다. 맞아요. 유튜브나 SNS 연말 결산 리포트에서 한국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확실해졌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는 방송국이나 제작사가 만드는 공식적인 컨텐츠를 넘어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팬덤과 직접 소통하면서 K-컬처의 외연을 넓히고 있거든요. 아, 그게 또 다른 동력이군요. 네, 팬들이 단순히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넘어서서 직접 2차 창작물을 만들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렇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겠죠. 물론입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일부 연예인들의 스캔들과 활동 중단 논란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는 점도 빠짐없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K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 또한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만 논란이 되고 조용히 묻혔을 일들이 이제는 전 세계 팬덤의 실시간 감시와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아, 사소한 발언 하나, 과거의 행적 하나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따라 2025년 대한민국의 풍경을 쭉 둘러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네, 그랬고요. 재난과 경제난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K 콘텐츠는 세계 무대에서 가장 밝게 빛나며 환호와 논란을 동시에 낳았네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흩어져 있는 점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결국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의 공정성과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채 K 콘텐츠의 화려한 성공에 위안을 얻고 있는 불안한 자화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2025년의 이 수많은 뉴스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어지러운 국내 상황과 눈부신 세계적 성공이라는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이 격동의 한 해를 듣고선 우리는 과연 2026년에 어떤 가치를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 해를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